이게 정말 강력해요. 피부 결이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이런 게 다 돈이 아닐까. 그분이 정말 강력 추천해주신 픽서예요. 전 정말 감사해요. 맥에서 지금 영업당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게 진짜 예쁘다. 어머나 얘 봐라.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제일 추천하는 건 사실 이 아이예요. 그냥 반사빛이 어나더 레벨이고 이게 그 눈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사람을 홀려요. 맞아요. 제가 틴트를 안 씁니다. 일본에서 진짜 대란이 나가지고 일본인들도 하루에 한 컬러 한 개만 살 수 있게 에스쁘아 제품 중에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 딥톤이고요. 사실 가장 잘 활용하는 컬러들은 봄 웜톤인 것 같아서 좀 스펙트럼을 넓게 사용하고 있고 수부지 타입이긴 한데 T존에 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이제 베이스나 화장을 하는 편입니다. 기초부터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부지 지성이기는 한데 그래도 수부지들도 가을, 겨울 환절기 되면 이렇게 코 옆이나 입가 주변 이런 데가 약간 각질이나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눌러줘야 베이스가 오래 가는데 유분기가 섞인 스킨 로션을 바르자니 얼굴이 너무 또 금방 유분 져지고 해서 오일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요 케어놀로지 오일이 그냥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왜냐면 저는 정말 한 방울씩 사용을 해요. 이게 정말 워터리 오일 같은 제형이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정말 강력해요. 이 한 방울이 이렇게 이제 손가락에 묻혀서 요거를 이제 코 주변 이렇게 잘 뜨는 부분, 신경 쓰는 부분의 마지막으로 요렇게 그냥 정말 가볍게 스며들게만 해주면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이게 유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지 않아요. 브랜드 스토어에서 사시면 원뿔원 행사를 되게 자주 해요. 요거 써서 저는 친구랑 나눠서 썼습니다. 퍼셀이 요즘에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올리브영에도 들어와서 많이들 아실 텐데 이게 터피네올이라는 원액이에요. 트러블에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제 트러블이 많이 나는 타입인데 항상 트러블 중에서도 뭐 좁쌀이나 여드름성 되게 다양한데 사실 그때마다 붙여주거나 아니면 발라주기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좀 땅땅한 아픈 여드름 같은 거 그거에 되게 최적화된 터피놀이 티트리 오일이나 티트리 거기에 있는 그 효능 원료만 뽑아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네요 사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써져 있고 저는 사실 티트리에 굉장히 절여진 사람이어서 사실 그렇게 크게 거부감은 없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쓰셨을 땐 조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면봉에 살짝 해서 그 부분에만 퍼지지 않게 톡톡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좋았던 점은 그렇게 땅땅하고 아픈 애들을 한 2, 3일 꾸준히 발라주니까 그 볼록한 애들이 점점 가라앉고 약간 무슨 느낌이 안에 농 같은 게 약간 단단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조금 빨리 익게 해줘서 금방 얘네들이 좀 가라앉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거 정말 추천.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 그 다음은 제가 베이스 이 화장품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화장할 때 제가 보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저만의 리미티드 에디션 같고 그냥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전 아워글라스의 진짜 유명한 이제 베니쉬 프라이머예요. 가장 유명한 게 사실 베일이라는 프라이머고 그 다음이 그나마 최근에 나온 게 이 베니쉬예요. 그래서 저는 베일을 한 5년, 6년 정도 쓰다가 베니쉬로 갈아탔는데 그 이유가 베일이 조금 더 강력하고 더 큰 모공과 요철을 한 번에 이렇게 엎어주기 좋은 그런 프라이머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데 이게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면서 베이스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커버를 해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벗어난 이후여서 그 베일 프라이머가 조금 너무 두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베니쉬를 써봤더니 베니쉬가 조금 더 세럼같이 조금 더 실키하게 스며들게 프라이머가 돼요. 통째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만지다 보면 촉촉하게 느껴지고 좀 더 정말 이런 잔주름 이런 데 조금 더 스미듯이 발리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그래서 이게 유분을 잡아주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냥 피부 결이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걸 매일 쓰에도 불구하고 이걸 펌프를 짜면 똥이
똥이라고 하나요? 그게 나와요. 뚜껑을 잘 닫고 있는데도 그러게요. 똥이 한 매일 번씩 나와서 그게 쓰는데도.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끗이 유지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 제형상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그렇게 똥은 나온다 하지만 그걸 감수할 만큼 너무 좋은 템이라서. 그 다음에 저는 원래는 파운데이션 걸이었어요.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쓴 이후로는 두껍게 파우더까지 다 해서 먹은 그 피부가 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쿠션을 되게 많이 이것저것 다 사용을 해봤어요. 정착한 이제 아이템이 이렇게 두 개예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투고 쿠션. 호수는 저는 1호, 2호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제가 파운데이션만 쓸 때도 썼던 파운데이션이 아르마니였어요. 그래서 아르마니와 왜 이전에 파우치 영상 나오신 지성분이 아르마니랑 섞어서 쓴 그 굉장한 유명한 조합 있잖아요.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 그게 정말 제 한 10년 베이스 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마니를 쓰는 이유가 물론 사실 아르마니 컬러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 제형과 지성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무너짐인데 무너짐이 너무 예뻐요. 다른 거를 쓸 수 없는, 왜냐면 이것만큼 무너짐이 예쁜 베이스가 없어서 아르마니를 계속 쓰게 되고 그 연결선상으로 제가 이 투구 쿠션을 써봤어요. 퍼프를 꼽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런 게 다 돈이 아닐까. 이게 약간 이렇게 메쉬망처럼 꼭꼭 눌러서 정말 가볍고 커버력은 거의 없어요. 사실 저는 쿠션에서 그렇게 큰 커버력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쿠션을 정말 얇게 깔아주고 그 위에 리퀴드 컨실러 같은 거를 레이어링 하는 게 오히려 전 지속력이 좋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컬러가 예쁜 거, 그 다음에 지속력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짐이 예쁜 거 이렇게 초점을 둬서 베이스를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거고, 그리고 얘는 되게 촉촉한 편이에요.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손이 가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거 리필을 계속 사서 쓰고 있는데 얘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템이어서 이제 여름에 쓰는 쿠션은 이 아이입니다. 플레드 부부 때는 일본 브랜드인데 이거는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영업을 당한 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비싸 보이기도 하고 쉽게 제가 사실 접근을 못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이 쿠션 모양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눈가 모양이나 입가 이렇게 맞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그래서 전 반대로 씁니다. 투고 쿠션이랑 비교를 하면 훨씬 지속력이 정말 좋고 조금 더 크리미하게 올라가요. 얘 요철을 너무 잘 가려주는 거예요, 쿠션이. 그래서 요거를 딱 쓰고 이제 얇게 파우더를 깔아주면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고, 사실 이름이 듀이예요. 그러면 되게 촉촉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막 정말 막 광이 막 도는 그런 촉촉감은 아니고 저는 좀 적당한 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래서 지성엔 저에게도 잘 맞았다. 컬러도 되게 잘 나왔고, 더툴랩에서 나오는 몽땅 그 파운데이션 바르는 그거를 여기다 콕콕콕 해서 얇게 싹 바른 다음에 쿠션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 정말 얇게 발리는데 투고보다는 확실히 커버력은 조금 더 있고 잔잔한 윤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게 하루 종일 그 유지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스킨케어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피부가 편안했고, 그리고 얘도 무너짐이 예뻐요. 그리고 요즘에 이 브랜드가 마케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해서 막 라이브 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요. 거기서 사는 게 일본에서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라이브 혜택이 좋으니까. 혜택이 너무 좋아서 파우더, 라네즈 파우더를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 워낙 지금 유명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써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퍼프가 되게 퐁실퐁실하고 되게 플러피한 퍼프인데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브러쉬로 바르고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칼집을 해서 올라오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우리나라 기술 휴대성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는 당연히 이 케이스가 한몫했지만 저는 루스 파우더 파여서 이 투명한 루스 파우더는 사실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메이크업 포에버 거가 입자가 더 곱다라고 느끼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모공을 막는 느낌이고 피부에 얹었을 때 쓱 발라도 버석한 마무리감이 사실 돼서 이 친구는 더 촉촉한 마무리감이고 제가 그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느꼈던 버석거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라네즈 네오 시리즈가 다 호환이 된대요. 필만 해가지고 원하는 케이스 끼셔도 될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세팅 스프레이를 뿌려요. 오랫동안 이제 어반디케이 굉장히 유명한 걸 써오다가 그것도 역시나 굉장히 강력한 만큼 좀 많이 되게 쉽게 드라이어해지고 분사력이 깨끗하게 이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하게 이제 그 백화점 막 돌아다니면서 직원분이랑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정말 강력 추천해주신 픽서예요. 사이즈가 너무 귀엽고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고 일단 향도 되게 은은한 장미 향이 나요. 그동안 저는 칩 냄새 맡으면서 뿌렸는데 분사력도 되게 곱게 잘 뿌려지고 완전히 바싹 말려주는 세팅 스프레이가 아니라서 일단 좋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속이 굉장히 좋았어요. 모난데 없는 세팅 스프레이다. 저는 이거 3통째 쓰고 있어요. 세팅 스프레이를 고르실 때 제일 저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파우더와의 궁합인 것 같아요. 크게 섞이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뿌리고 났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르고 나서 이후로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신경 쓰이게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유분이 이제 잘 올라오게 해주는 세팅 스프레이에서 정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색조로 제가 블러셔는 딱 2가지만 이제 먼저 네이밍 그 다음에 피부 건데 먼저 네이밍에 이제 배시풀이라는 컬러예요. 정말 톤 안 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겨울 톤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웜톤 컬러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더워 보이기 쉽거든요. 그럴 때 이 배시풀을 약간 경계를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용으로 아니면 좀 블러링 용으로 같이 얹어주면 그 웜톤이 살짝 죽으면서도 네이밍 요 텍스처가 조금 더 뽀용하게 올라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실 컬러가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원래 베이스 컬러들이 잘 안 이건 잡히긴 진짜 해요. 안 잡혀요. 이거를 해줬을 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휘뚜루마뚜루 컬러여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 이제 리퀴드 치크예요. 이 시리즈로 다 사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새로 써보는 제형이나 이런 거를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돌아가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쓰는 컬러가 이 피타펫. 네, 이렇게 색을 보면 되게 진한 색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피부의 장점이 되게 맑게 물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아까 쿠션이랑 이런 거 파우더 발라놨는데 파우더 칠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위에 이렇게 해도 사실 떡지지 않게 발린다는 게 전 정말 손으로 바르기도 하고 뭐 퍼프로 바르기도 하고 도구를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건 사실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쿠션 퍼프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팡팡팡팡 해주시면 되게 이렇게 간단하게 혈색이 주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 풀 화장하지 않을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런 포인트 컬러들도 잘 나오지만 사실 이 라인을 보시면 되게 멀멀하게 정말 예쁜 컬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처럼 톤 구애 없이 누구나 써보시기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소용량으로 나와주는 게 전 정말 감사해요. 이거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워낙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매일 쓰는 제품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너무 좋아했지만 지금은 안 쓰는 제품 이런 걸 다 이제 꺼내서 발라보고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 이런 제품이 있었어서 제 스스로 다시 발견한 제품들도 있고 저는 사실 아이는 제가 가장 많이 영업한 건 글리터 라인이기 때문에 글리터는 아예 따로 빼놓고 그걸 제외한 아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브로우 제품입니다. 에끄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맞아요. 완전 얇고 그래서 저는 눈썹을 보통 면을 채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면 사실 펜슬로 채우게 되면 제가 너무 두껍게 되고 조금 촌스러운 인상이 강해지는 것 같아서 눈썹의 빈 공간만 이런 얇은 펜슬로 채워주고 있어요. 제일 얇고 또 이런 얇은 거는 사실 금방 잘 부러져요. 근데 단단한 편에 속하고 컬러가 정말 다양해요. 제가 가져온 컬러도 코지 올리브 컬러예요. 끄머리 정말 이 컬러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 브랜드에서 사실 찾아보기 힘든 컬러군들이 정말 많아요. 약간 모브빛이 가미된 톤도 많고요. 쌩얼일 때 눈썹 그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컬러가 한두 가닥씩 이렇게 그려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일도 가끔씩 해서 전 항상 세일 때 챙겨요. 이제 아이 프라이머. 이 제품의 좋은 점은 튜브형이라는 거. 이게 사실 용량이 많은 편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사실 요만큼씩 쓰시니까 프라이머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반디케이나 이런 거랑 굳이 사실 그것도 너무 좋은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맥 제품이 핸들링하기 훨씬 쉬운 제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반디케이 거는 금세 펴바르셔야 피싱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피싱력이 좋아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맥 제품은 조금 더 크림 제형에 가깝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니까 똥손도 쉽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라서 좋고 가끔 프라이머가 잘못 발리면 그때는 몰라요. 근데 딱 컬러를 올리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적은 것 같아요. 잘 발리고 경계 없이 쉽게 펴발려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막 바싹 마르게 피팅되는 것도 아니어서 누구나 쓰시기 좋고 또 위생적으로 끝까지 전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서 이 제품이 정말 좋아요. 이거 지금 맥에서 지금 영업당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바르고 글리터를 얹었어요. 글리터를 양쪽에 다? 네, 글리터를 얹어야 더 비교가 확 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그래서 톡톡 눈두덩이 바르고 집에 와서 딱 봤는데 일단 펄이 남아있는 유무가 너무 달랐고요. 눈두덩이에 붙어있는 게 달랐고 핸들링하기 어려우셨다 기존의 아이 프라이머 그러면 요거 되게 쉬우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요거는 아멜리의 발레리라는 컬러예요. 이렇게 되게 옅은 뮤트한 핑크예요. 정말 눈두덩이에 그냥 한 베이스로 그냥 깔끔하게 올려주기도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웜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쿨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핑크여서 너무 좋고 이게 또 블러셔가 갑자기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딱 보니까 블러셔까지 하는 게 좋네. 그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눈 밑에 연결하는 블러셔 바를 때 연결해주기도 좋고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는 하나쯤 다 있으셔야 되는 컬러가 아닌가. 밝고 뽀용한 애교살은 안 어울리고 좀 컬러가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냥 애교살 베이스로 전 이것도 많이 발라요. 보슬보슬하게 발려요. 그래서 저는 이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컬러도 예쁘게 올라오고 또 컬러가 쌓여요. 다음으로 제일 비싼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샤넬 레베주 웜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겨울 딥을 진단을 받았지만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쁘고 제가 이게 진짜 예쁘다. 비싸요. 비싸죠. 당연히 하지만 항공사 다닐 때 정말 저한테 사와서 인증까지 하시니까 제가 영업한 아이 중에 가장 많이 영업을 한 제가 처음에 이제 제 눈두덩이나 아니면 펄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아이 뭐 쓰세요? 뭐 아니면 팔레트 쓰세요?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이걸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가격에서 일단 물러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옵니다. 만져보시라. 왜냐면 직접 보지 않으면 이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발라보시고 느껴보시면 삽니다. 버릴 컬러 없이 5가지만 이렇게 딱 있고 베이스부터 라인 풀어주는 거, 펄, 포인트까지 진짜 저는 완벽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텍스처 너무 곱고요. 사실 귀찮을 때 그냥 요 베이스 하나만 얹어도 화사해져서 너무 예쁜 거예요. 베이스 안에도 약간의 펄이 있네요. 맞아요.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펄감이 막 두드러지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요게 사실 좀 진한데 이거를 옅게 풀어서 발라주면 보아살 인간 좋아 울먹울먹한 느낌도 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되게 옅게 발랐을 때 눈가가 촉촉해 보이기도 하고 외사에서 나오는 팔레트도 사실 발색률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외사에 비해서는 발색력이 그래도 좀 은은한 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브러쉬를 쓰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하셔도 충분히 그 제형을 제가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어머나 얘 봐라. 너무 예뻐요. 우와. 굳이 펄을 따로 사지 않는다. 그럼 저 이거 무조건 이 하나만 사면 된다. 이야. 라인 풀어줄 때 너무 좋고 아니면 옅게 해가지고 음영을 살짝 저는 사실 이거 라인 대신 쓰기도 해요. 비싼 애들은 이런 진한 컬러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경계가 지냐 안 지냐. 이게 얼룩지지 않고 이렇게 스미듯이 발린다? 그러면 이제 돈값했다. 이거를 가지고 오려고 토너먼트를 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펄을 소유하고 있는 욕심쟁인지 이번에 다시금 깨달았고 키드 타입 2가지 그 다음에 파우더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3C 사실 이게 옛날부터 유명하기도 했고 사실 지금은 약간 이게 키드 글리터가 사실 살짝 예전에 비해서는 한물 간 느낌이긴 해요. 가장 유명한 건 더블 노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건 스톡 컬러예요. 더블 노트랑 스톡이랑 사실 섞어서 많이 쓰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정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밑색이 없는 글리터만 있는 제가 이거를 집에서 써보니까 제가 하도 이거 2개를 섞었으니까 팁에 묻어 있더라고요. 다 섞여서. 근데 그만큼 사실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이 펄의 입자 이런 글리터의 입자 요구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거는 눈 밑에 그냥 이렇게 한두 개씩 떠서 얹어주기 좋은 딱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대도 괜찮고 어느 사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컬러가 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글리터여서 가장 많이 쓰고 좋아했던 컬러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정말 제일 추천하는 건 사실 요 아이예요. 1호 이게 2가지 라인인가 밖에 없는데 사실 그냥 글리터 라이너 하면 요거 하나 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본통에서 보시면 살짝 그린빛 옐로우가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실제로 발라봐야 되는데 이 진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랑 떠서랑 또 달라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핑크빛이 조금 더 많이 돌게 돼요. 코랄빛도 많이 돌고 옐로우도 돌게 되는데 더 갈아진 글리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제가 오늘 하고 온 것도 이건데 진짜? 나 이쁘다 생각했는데. 네, 이거를 물론 지금은 제가 조금 많이 떠서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이렇게 콕콕콕 이렇게 하나 보일 듯 말 듯 찍어주면 이게 정말 자연스러우면서 너무 예쁘게 말리거든요. 리퀴드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되게 말라가지고 그쵸. 떨어지는 그런 애들 경우가 있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이게 전천후라고 생각을 해요. 눈두덩이보다는 애교살에 올렸을 때 더 반사빛이 예쁘고요. 사실 저도 이걸 직구를 했었어요. 이게 제가 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제가 지하철역에서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옆에 분이 눈에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저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실내를 무릅쓰고 여쭤봤는데 너무 흔쾌히 혹시 이런 브랜드 아세요? 이러면서 인터넷에 찾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키코였어요. 보고 샀기 때문에 그쵸. 당장 3개를 샀고요. 왜냐면 직구기 때문에 한 통 다 쓰고 이게 그 이제 두 번째 통 이제 또 반 남았습니다. 아니 펄을 어떻게 한 통을 다 써요? 그죠? 다 쓰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한 번씩 발라볼 때도 있어요, 그냥.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거. 네. 제가 친구들한테 발라주거나 할 때 가장 호응이 좋았던 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사빛이 이렇게 빛에 닿았을 땐 당연히 예쁘죠. 근데 빛에 닿지 않았을 때 어둡게 빛이 나면서 점같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빛을 안 받았을 때는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항상 같이 체크를 하는데 와. 이 펄은 반사빛이 없을 때는 오히려 잘 안 보여요. 연연한 은빛이고 반사빛 있을 때 말해 보여. 너무 그냥 눈이 멀어버려. 그리고 이제 섀도우 타입. 네, 올타임 레전드죠. 아. 어반 디케이. 스페이스 카우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펄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기 때문에 아, 그래도 가지고 예뻐요. 왔고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얘는 약간의 옅은 베이지빛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손으로 발랐을 때, 브러쉬로 발랐을 때 그렇게 크게 밑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반사빛이 어나더 레벨이고 이 어반 디케이의 역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이렇게 진짜 묻힐랑 말랑 이렇게 묻히셔서 그냥 요런 데 이렇게 톡톡만 해주셔도 그냥 얘는 맞아. 저 이렇게 뭔가 차락차락 맞아요. 계속 그 약간 윤술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깎은 것 같아. 확실히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얘네는 입자 크기가 사실 잘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입자라는 느낌보다는 맞아요. 정말 그냥 별처럼 결이 뭔가. 맞아요.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2개예요. 또 아멜리 제품인데 바닐라 쇼크라는 오, 이름이에요. 누구한테 줬냐면 화장 기술이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포인트 조금씩 올리고 싶은데 화려한 거 안 어울리거나 나도 좀 특별한 한 스푼 얹고 싶어 하지만 많은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도전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그냥 요거 하나 사시면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다 얹을 수 있는 펄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 이렇게 조금 되게 입자가 적은 편에 속해요. 글리터긴 하지만 조금 더 하이라이터와 글리터를 섞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부서지는 펄이거든요. 그러네요. 핸들링하기도 어렵지 않고 얘의 장점은 밀착력인 것 같아요. 이게 피부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깨끗한데 펄가 반짝반짝거리는 그 효과를 줄 때는 요거 나쁘지 않다. 애교살에 발랐을 땐 조금 더 좀 죽는 느낌이 사실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눈두덩이에 딱 그 눈동자 바로 위에 이렇게 한번 착 찍어서 올리신 맞아요. 다음에 살살만 펼치시면 이게 그 눈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사람을 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얘는 조금 스페셜한 아이인데 마리퀀트라는 브랜드예요. 이 데이지 모양이 이 마리퀀트 베이 시그니처인가 봐요. 시그니처 모양이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데이지가 있죠. 이렇게 사실 마리퀀트가 영국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일본에서도 마리퀀트가 이제 이런 코스메틱 라인으로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일본 여행 갔을 때 요 삼각형의 펜이 저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매대에. 도쿄엔즈나 막 이런 이제 다른 화장품 드럭스토어. 모여있는 드럭스토어 그리고 뭐 아이오아이오 뭐 이런 데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매장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도쿄에도 봐요. 2군데 정도 있었던 것 도쿄에 같아요. 2군데면 엔간한 데는 별로 없겠네요. 여기서 컬러를 고르고 컬러에 맞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고르는 조합인데 이게 1구짜리는 다 이런 데이지이고요. 2구서부터는 네모네요. 얘는 조금 더 화려하기는 해요. 조금 더 화려하게 떠지는데 네. 제가 가져온 거는 제일 무난한 컬러긴 해요. 이것도 기깔납니다.
요렇게 와, 이것도 이쁘다. 펄의 반사빛이 조금 더 흰빛, 맞아요. 은빛이 많이 돌아서 조금 더 아이시한 느낌이 도는데 이 펄 반사빛도 되게 다양했어요. 얘도 이렇게 부서지는 타입이긴 하지만 조금 더 화려하게 이게 이거는 44번입니다. 립은 그냥 딱 깔끔하게 네. 4개만 가지고 왔어요. 멀멀한 컬러들을 생각보다 잘 안 바르는 것 같아요. 베이스로는 바르긴 한데 항상 조금 레드빛의 포인트들을 좋아하고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틴트를 안 씁니다. 그러네요. 입술이 고르게 물들지가 않아요. 조금 더 사용하기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립스틱 쪽으로 더 손이 많이 가게 돼서 먼저 저는 이 케이트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름이 립몬스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진짜 대란이 나가지고 일본인들도 하루에 한 컬러 한 개만 살 수 있겠지 제한이 돼 있었고 난리가 난 제품이라는 거예요. 난리 난 유행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 재고가 있길래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촉촉한 립스틱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막 발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착색이 되는데 이 컬러대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점이 몬스터의 킬링 포인트더라고요. 2번 핑크 바나나 이렇게 촉촉하게 너무 편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게 예쁘다. 이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틴트가 예쁘게 물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경계가 지저분하게 물들지도 않고 아니 이렇게 좋은 제품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더 나중에 출시됐는데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너무 예쁜데요? 제가 아마 이거 돈 주고 산 것만 20통이 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선물도 정말 많이 하고 어머님들한테 이거 무조건이에요. 9번이 크리스탈 볼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더 레드예요. 어머님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체리 레드 빛인데 그래서 그건 하나만 딱 포인트로 바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9번을 많이 사드리고 저는 이 2번이 정말 그냥 생얼에도 이거 바르고 너무 예쁜데? 너무 이건 솔직히 안 어울릴 한국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찰떡인 컬러. 물드네 진짜. 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케이스? 솔직히 여러분 아시죠? 예쁜 화장품 쓰고 싶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컬러 구분이 안 돼요. 물들어. 그래서 저는 이거 가방마다 넣어놔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레드립이 이렇게 두 개인데 디올의 루즈 벨벳 라인이고 999. 999에 여러 이제 텍스처가 있잖아요. 맞아요. 세팅도 있고 근데 저는 999의 가장 장점을 잘 나타내는 거는 벨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립스틱을 항상 바를 때 이렇게 바른다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톡톡톡톡톡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미듯이 발리고 이렇게 발라야 저는 좀 옅게 제가 원하는 농도로 바를 수 있고 각질 부각 없고 아까 바른 거에 연결해서 이렇게 포인트로 저는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발랐을 때도 사실 이걸로 풀립을 바르는 건 안 어울리기는 해요. 포인트를 주거나 그냥 레드기만 조금 얹어주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이 컬러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지속력도 좋아요. 문제 립스틱인데요. 홀리드보보떼 브랜드고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이 케이스는 없어요. 사실 컬러도 싹 다 리뉴얼이 돼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매장을 가서 똑같은 컬러를 알아왔어요. 왜냐면 지금 이 컬러는 없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드시면 립스틱 매트 레전드 오브 루즈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더 쿨한 레드인데 항공사 다닐 때 바르고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는 게 도대체 립술 뭐 발랐냐고. 디올보다는 조금 그러네요. 더 쿨하네. 두께감이 있고 쿨하기도 하고 크리미한 라인이에요. 또 이렇게 펼쳐서 바르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기는 해요. 정말 얘 하나 얹어주면 얼굴이 확 살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이건 리필형이거든요, 사실. 요렇게 리필이 따로 원래 이렇게 있던 거여가지고 요 케이스 따로 리필 따로 샀었는데 이제는 아예 리뉴얼이 돼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일체형으로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사서 자기도 샀다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하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길쭉이 립스틱. 에스쁘아 제품 중에 가장 좋아하고요. 얘도 이제 립스틱 일단 디자인이 저는 정말 에스쁘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얘는 사실 텍스처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립스틱이고 얇게 이게 이름이 더 슬릭인데 이렇게 그냥 정말 에어리하게 발려요. 이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막 스스스스 발리고 저는 사실 이 라인 다 좋아해요. 입술에 너무 편안하게 올라가고 보통 이렇게 에어리하게 올라가는 애들이 각질 부각이 사실 진짜 쉽게 일어나는데 얘는 좀 덜한 편이에요. 픽싱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립 중에 하나고 립 라이너 대신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당연히 이 위에 촉촉한 걸 올려도 지저분한 게 뭉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라인은 계속 새로운 컬러 매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조금 길쭉해서 불편할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예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네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일? 와, 네일 가져오시는 분 처음인 것 그래요? 같아요.
미용사 다닐 때 사실 저희는 네일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외양사다 보니까 젤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이게 다 찢어지고 너무 맞아요. 약해졌어요. 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젤리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투명한 걸 발라도 금세 찢어지고 그리고 저는 되게 얇고 손톱이 좀 모양이 이렇게 조금 넓게 퍼진 스타일이어서 네네네. 안 예쁜 거예요. 왜냐면 젤리를 하면 좋은 게 손톱 모양이 잡혀요. 근데 그걸 안 하다가 더 상대적으로 펴져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굉장히 그래서 디깅을 많이 하다가 찾아낸 찾았나요? 이제 하드너입니다. 마이크로슬 2000이라는 제품이에요. 저처럼 네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이제 지인한테 추천을 받은 건데 이걸 사용하시는 방법은 깨끗한 맨톱에 얇게 한 콧 깔아주고 그 다음날 이외에 한 콧 더 발라줘요. 그렇게 3일차까지 한 콧 더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지워내는 제품이에요. 사실 저 오늘 한 콧 바르고 온 거예요. 이 경도감이 느껴질 정도로 손톱이 단단해져서 손톱이 좀 길이감이 있더라도 쉽게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얘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젤리를 못지않게 굉장히 예쁜 광택감이 돌아요. 빠짐 이슈가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2콧, 3콧까지 바르고 한 일주일 방치하고 지워내고 다시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거의 매장 직원분 같았어요. 베스트 3를 뽑고 끝낼 건데요. 전 이미 집에서 다 생각해오셨죠? 네, 1번 저한테서 빠질 수 없는 키코, 2번, 3번 이렇게 정말 단순했어요. 없어서 안 되는 템, 없어지면 바로 또 살 템. 남들한테 추천해주거나 영업해주셔서 한 번도 안 좋은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없는 템. 정말 고생하셨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왜 다시금 내가 왜 화장품을 좋아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이렇게 하나하나 발색하면서 세상에 나쁜 화장품 없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고 예쁘게 쓸 수 있을까? 전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이거를 뭔가 여러 사람한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저가 감사해요. 더 감사합니다.